띵잘. 얘. 엄마 아빠 놀랄 거 없어. 규민이가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 같아서. 자기야 왜 그러고 있어? 나 봐야지. 나 어때? 마음에 들어? 오늘의 주인공, 진아는 커피회사 본사에서 매장들을 관리하는 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굽있는 신발은 빤히 미끄러워서 위험해요. 본인의 안전을 위한 규칙인데 짜증내면 이상하지. 오늘 좀 봐. 할 얘기 있어. 오늘은 남자친구 규민과 저녁 약속을 한 날인데요. 절대 꿀리지 마라. 뭔 말인지 알지? 하지만 규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진아는 32만 7천 원입니다. 거액의 쇼핑까지 하며 최대한 예쁜 옷으로 부장을 한 채 그를 만나러 가죠. 대박이지? 규민의 표정은 똥이라도 씹은 것 마냥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감지한 진아는 결국 정면 돌파로 승부를 보는데요. 내가 왜 싫어졌는데? 그런 거 아니야. 몸매가 별로라. 20대 상큼이가 아니라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그 순간 규민의 입에서 충격적인 단어가 튀어나왔죠. 곤약 같아. 곤약? 곤약이라니, 내가 곤약이라니. 충격을 받은 진아는 곧장 친구와 술 한잔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꿀리지 말라니까 말을 먹었냐? 이분은 진아와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왔던 가족과 다름없는 친구 경선. 이거 우리도 손 안 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닝닝하며 어정쩡. 지는 뭐 그렇게 매일매일이 새롭고 신선했을까봐. 야, 나 같으면 곤약 소리 동시에 파르사되게 나갔다.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진아. 그런데 부모님이 여전히 안 자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런, 내일 등짝 스매싱 세대 예약이요. 다음날 알람에 눈을 뜬 진아. 적당히 마셔라. 이제 나이도 있는데. 죽을래? 너 죽을 준비나 해. 진아에겐 남동생 승호가 있습니다. 영지만은 쓰대서 엄마에겐 그저 애지중지 공부하느라 바쁜 집안의 귀한 막내 아들. 진아는 허겁지겁 회사로 출근을 하죠. 매장에서 귀걸이에 핸드폰에 저거 어디 매장이야? 그런데 회사에선 하필이면 또 일이 터져 있었는데요. 수정시키겠습니다. 다 터지고 나서 매장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아침부터 탈탈 털려버린 직원들. 커피 섞으시죠? 아 무슨 그런 날벼락 맞을 소리를 하고 그래. 심지어 진아가 관리하는 매장은 점주부터 엇나가고 있었죠. 아 왜 그래 정말. 어? 아 그래 딴 건 좀 섞었다. 매출은 떨어지는데 회사 공급 커피는 비싸지. 진아가 얄짤없이 강하게 밀어붙이니 내용 증명 나갈 겁니다. 맘대로 해. 내가 여기 싹 불질러버리고 만다. 버럭 화를 내버리고 자리를 떠나는 점주. 예, 지금 가산점 끝났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네.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고 그렇게 고된 하루를 이어나가던 도중 그녀 앞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맞구나. 와씨,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 형? 너 언제 들어왔어? 준이는 경선의 동생이죠. 진아의 동생 승우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거의 한 가족처럼 자라왔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여자 찾았어?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윤진아가 제일 낫네. 너는 서경선 동생만 아니었어도 아주 진지게 킬이야. 준이는 진아와 같은 건물에 있는 한 게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버 키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컸죠? 나 업어주던 누난 언제 이렇게 폭삭. 오랜만에 만나 맥주 한 잔을 즐기고 진아의 집까지 데려다주는 매너남 준이. 어디가? 그런데 준이는 진아가 모르는 새길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야, 여기가 바로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명당? 점심때 회사 주변 맛집 투어 좀 시켜줘. 계속 찔러봐. 시간 맞아 떨어지는 날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 쏠게. 그렇게 준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진아. 너 규민이한테도 이렇게 까칠하게 굴면 못 써. 그런데 엄마는 아직 진아가 규민이가 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종일 규민이에 대한 얘기만 떠들어댔죠. 엄마 아빠의 형까지 죄다 서울대 출신이잖아. 번듯한 집안에 변호사라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직업까지. 특히나 진아 엄마에겐 더더욱 놓쳐서는 안 될 사익감이었습니다. 변호사 사익감도 모자라서. 진아의 엄마는 그 어떤 것보다 집안과 배경, 학벌, 능력 같은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지금 너무 피곤해. 헤어졌다는 소리를 하면 얼마나 잔소리를 늘어놓을지 알기에 진아는 일단 어물쩍 넘어갔죠. 끝내. 그 사이 누나를 보러 간 준이. 너 이 새끼 일로 와. 너 죽었어. 경선은 진아네 커피 회사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딴 여자와 살림차를 떠난 아빠. 부모 없이 자란 두 남매였기에 경선은 하나뿐인 동생 준이를 자식처럼 끔찍히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죄송합니다. 선약있어요. 다음날 어김없이 출근한 진아. 윤대리는 가자. 뭐 이제 찾아올 애인도 없잖아. 점심시간 밥을 먹으려는데 누나
밥 사줘. 준이에게서 밥 사달라는 문자가 오는데요. 하지만 같이 밥 먹자는 직장 상사 공 차장의 말에 진아는 꼼짝없이 끌려가고 말죠. 공 차장은 꼰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진득하게 연애해서 결혼할 생각해야지 자꾸 헤어지고 그래. 비하바라는 기본에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뱉는 꼰. 나 그거 한 숟갈만.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그를 피하지만 진아는 항상 꾹 참아내며 상사들의 비위를 맞춰 생활해 윤템버린이라는 별명까지 얻어낼 정도였는데요. 밥을 먹고 신규 매장으로 향한 진아. 그런데 경선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죠. 와, 이규민 주제의 양다리다. 규민이 알고 보니 딴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 진아는 인스타를 통해 규민의 행적을 추적한 뒤 그가 웬 시퍼렇게 어린 여자와 노닥거리는 꼬라지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맙니다. 3745 차키 좀 주실래요? 차 뭐 좀 뺄 게 있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던 그녀는 몰래 규민의 차에 잠입해 독약을 풀어놓는데요. 나 취했나 봐. 잠시 후 잔뜩 취한 척하며 끼를 부리고 자빠진 불려시와 어머 어떡해. 입꼬리가 천장까지 찢어져 있는 규민이 나오고 그녀는 이내 진아가 풀어놓은 독약을 발견하고 말았죠. 너 양다리냐? 이게 뭐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개또라이 새끼야. 오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리다고 질질거리다가 감못 본 등신 뭘 말이 많아. 너 진짜 그렇게밖에 말 못해? 제대로 해줘. 가지가지 여러 가지들 하네. 으이구. 천히 마셔. 아유. 그렇게 나름 소심한 복수에 성공한 진아. 이규민 한 방 먹이고 와서 왜 우울 모드야? 하지만 진아는 여전히 마음속 우울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경성과 푸닥거리며 화소연을 늘어놓던 와중 준이가 나타났는데요. 예민하시다. 왜? 너가 또 곤약이래? 준이야 눈치 챙겨. 나 화장실 좀. 준이가 잔뜩 취한 진아를 데려다 주었죠. 울적한 진아와 그리고 덩달아 심란해 보이는 준이. 오늘 고맙다. 시간 날 때 꼭 밥 사줄게. 잘 가. 다음날 윤진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절대 안 돼, 절대. 규민이 진아에게 만나자며 연락이 옵니다. 나 너 힘든 거 못 봐. 할 말이 뭔데? 잠시 후 회사 앞으로 규민이 찾아왔죠. 그녀가 헤어졌다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은 동료들의 좋은 구경거리가 됐는데 갑자기 준이가 나서네요. 뜬금없이 남자친구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준이. 경찰서죠? 스토커 신고자 할게요. 뭐라는 거야? 너 사고 쳤어? 나중에 얘기하자. 뭘 신고해? 그렇게 그들은 규민 퇴치에 성공합니다. 나한테 죽었다 난.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이후 그들 주변엔 또 다른 사람들이 꼬이고 말았으니 어제 전 남친 말고 깜짝 등장한 구원남. 세영은 준이에게 푹 빠지고 말았는데요. 썸타는 사이? 뭐? 그럼 내가 찜해도 되겠네. 순간 당황한 듯한 진아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별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죠. 지난해 회사의 단체 회식 날 고기가 왔어요. 오늘도 진아는 어김없이 윤템버린답게 나홀로 남이사와 공차장의 비위를 맞춰주며 열심히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윤준아 속도 좋아. 나 같으면 남이사 근처도 안 가. 괜히 윤템버린이야? 죄송합니다. 저 회사로 다시 가봐야 돼서. 너 이제 애인도 없는데 뭘 빼? 그런데 웬일인지 윤템버린 진아가 공차장의 말도 거역한 채 회식을 마치고 잔여 작업을 한다며 다시 회사로 향했고 아직 퇴근 안 했어? 이내 준이를 마주하죠. 클럽? 세미야. 오빠 회사지? 알았어. 빨리 갈게. 가라 그럼. 으이구 선수한 일할까봐 이 여자 저 여자 아주 난리가 났네요. 지혜야.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왜 괜시리 신경 쓰이는 걸까? 알겠어. 진아는 흥칫뿡 눈빛 레이저 한번 쏴주고는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심심했는지 갑자기 혼자 투애니원 빙의해서 빵디를 실룩거리는 그녀. 그런데 클럽 간다던 준이가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죠. 빵디 실룩거리는 모습을 딱 들켜버린 진아. 너 뭐야? 내 전화 왜 안 받냐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춤 추고 있어놓고 시비치게 클럽에 계좌이돼서 왔더니 우리 형 아니네. 나 잘 들어왔어. 그들에겐 그냥 누나 동생 이상해. 굿밤. 묘한 감정이 생긴 것 같은데요. 너 얼마 전에 진아 남친 때문에 경찰서 쇼하면서 전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싸가지 없고 생각 없는 년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소리하는 날엔 둘 다 내 손에 죽어. 근데 너무 이쁜 거지. 이 누님의 미모에 대적할 만한 애면 못 들을 걸 들으니까 귀가 썩은 것 같아. 출근한 진아. 강세형 대리도 일로 와봐. 그런데 지난밤 회식 2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로 공차장이 잔뜩 꼽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가 뭐 성차별이 있어? 아니면은 뭐 억지로 강요하는 술 문화가 있기를 해. 그냥 서로 대등한 관계로 어울리잖아. 누가 봐도 대등한 관계로 직원들을 혼내는 정의로운 공차장. 무슨 기운이 넘쳐서 2, 3차 회식을 따라다니냐고. 한바탕 털리고 나온 진아와 동료들은 기분도 꿀꿀하겠다 보양식으로 기력 보충을 좀 할까 하다 쌀국수. 갑자기 세영이 쌀국수를 먹겠다고 나섰죠. 누나. 알고 보니 쌀국수집에 준이가 들어갔었네요.
세영과 다리 좀 놔달라고 눈치 주는 승철. 어디 사세요? 하지만 세영의 눈엔 올리 준이만이 뿅뿅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목동이에요. 혼자 살아요. 최고네요. 가뜩이나 왠지 모르게 신경 쓰이는데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누나도 아시지 않나? 오긴 누나도 거기 매장 하는데. 눈치 없이 누나 얘기까지 꺼내는 준이. 그래요? 어딘데요? 이때다 싶어 세영은 바로 진아에게 작업을 치기 시작했죠. 휴게소 씨 있는 매장. 앞으로 거기 내가 할게. 그건 좀 곤란해. 친구가 섭섭해할 것 같거든.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지네 누나가 매장한다는 얘기를 왜 해? 그날 밤 규민이 또다시 만나자며 연락이 왔는데요. 오셨어요? 곤약 갔다 할 땐 언제고 양다리 걸치다 차이니까 이제 와서 또 아쉬웠던 건가? 저쪽에 앉아도 되죠? 일단 진아는 모르는 척 규민이 그 여자와 함께 갔었던 그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너 이규민 다시 만날 거야? 경사는 그런 진아가 여전히 걱정됐는데 너한테 등신짓만 하고 와. 옆에서 얘기를 듣던 준이 또한 표정이 심란해 보이는데요. 나 다시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하지만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 너는 뻔뻔한 거니 생각이 없는 거니 진아 또한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했고 어떻게 여길 와. 진짜 최악이야. 그와 단판을 지어버리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진아. 나만 딴짓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규민이 웬 쌉소리를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너 데려간 남자 누구야? 너도 다른 사람 만났던 거잖아. 왜 나만 나쁜 놈 취급이야? 그날 회사 앞에서 남자친구인 척했던 준이를 걸고 넘어지며 쌍방과시를 주장하는 것.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에라이 똥같은 놈, 똥이나 먹어요. 안녕하세요. 다음날 출근길에 만난 준이, 승철, 세영. 뒤이어 진아가 잔뜩 풀이 죽은 채 출근했지만 집이 목동이랬죠?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역 근처 화덕피자. 그 집 아세요? 말 나온 김에 오늘 거기서 점심 어때요? 아유 무조건 되죠. 괜시리 세영의 말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준이와 누나도 올래? 어딜? 무슨 얘기들 하는지 못 들었네. 문자하느라고. 다 듣고 있으면서 못 들은 척 애써 외면하는 진아. 운영망이 아직 오픈하지 않은 매장이 잡혀서요. 그런데 회사에선 또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어디야? 가산점입니다. 지난번 진아가 경고를 하고 왔던 가산 매장 점주가 아예 가게를 오픈하지 않은 것. 아 준희씨 안녕하세요. 저 강세영이에요.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겨서 미안해요. 내가 먼저 약속해놓고. 진아와 직원들은 부랴부랴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낸 것 때문에 시위하는 것 같아. 우선 위치부터 정하자. 나 버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했어. 어느덧 해가 지고 매장 마감 시간. 진아는 점주의 집까지 찾아가 이번 사태를 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점주님,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연락 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연락해봐도 연락도 받지 않고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점주. 고된 하루에 차 안에서 골아떨어진 진아를 마침 퇴근을 하던 준이가 목격하고 말았죠. 이거 갔다 있던 거지? 그 자식이. 그 자식? 아 형님인가? 다시 러브러브 하게 됐으니까? 누가 그래? 경선이가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또 시비를 거는 준이. 나야말로 미안하게 됐다. 강세영이랑 핫한 화덕피자집에서 맛있는 피자 못 먹게 해서. 진아 또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고 세영을 걸고 넘어지며 맞받아치기 시작했는데요. 남자들은 이쁘면 그냥 마냥 좋냐? 좋지. 누나가 더 이뻐. 갑자기? 뭐야 둘이 뭐야? 눈꼴씨를 못 봐주겠네. 써봐. 우산 사올게. 추적추적 내리는 비. 준이는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옵니다. 달랑 하나만 말이죠. 이걸로 가다간 둘이 다 반은 다 졌겠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 눈에 훤히 보이는 시커먼 속눈. 그 둘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 미묘하게 흘러갔는데요. 다음날 오늘도 어김없이 점주의 집을 찾아간 진아. 3일 드릴게요. 연락 닿지 않으면 폐점합니다. 출근했어? 그런 와중에도 진아는 준이와 아침부터 뽀짝뽀짝 하고 있는데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그 사이 진아의 부모님이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러버리고 맙니다. 그 혹시 오늘 시간 좀 되나 해서. 아직 헤어진 줄 모르고 규민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버린 것. 가만있어 봐. 승호도 올라오는데 고기가 모자라지 않을까? 사똥이 진짜 나 주려고 미국에서부터 사온 것 같지가 않은데. 저게 속구만 살았나? 준이는 오랜만에 승호를 만나 회포를 푸는데 승호에게서 바로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원래 너 그냥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랬는데 누나 남친 온 데서 밖에서 본 거다. 규민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말에 잔뜩 똥 씹은 표정으로 싹 바뀐 준이. 남자친구? 그 사이 진아 또한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집에서 밥을 처먹고 있는 규민과 마주하는데요. 준아야. 왜 그러고 서 있어? 예.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조용히 못해. 규민이한테 다 들었어. 싸웠다며. 싸워? 학벌에 집안에 능력만 좋으면 간이라도 떼줄 엄마는 진아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네가 어딜 가서 규민이 같은 애 만나. 또 나와서 인상만 써. 잠시 후 예. 엄마 아빠 어우야. 놀랄 거 없어. 규민이가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 웬 섹시녀가 그들 앞에 등장합니다.
아직 성에 안 차는구나. 완전히 미쳐버렸고 앉아, 응? 준이도 승호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데 왜 누군데? 몇 살이야? 23? 넷? 썸녀에 관해 은근슬쩍 얘기하는 준이. 35? 야 이 미친놈아 돌았냐? 너 쉽게 얘기해서 네가 윤진아하고 연애하는 거잖아. 와 나 소름. 어우 씨. 식사를 하면서 진아는 아빠랑 둘이 연애할 때 아빠 바람 핀 적 없어? 은근슬쩍 규민이 한 짓거리를 언질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현장도 잡았단다. 진짜? 그래서 엄마 어떻게 했어? 뒤통수를 후려받았지. 이렇게? 결국 규민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눈치챈 엄마. 진아 말고 딴 여자였구나. 어떻게 이런 배신감을. 그렇게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난리 부르스 탭댄스 파티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규민은 자기도 억울하다는데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아도 바람 폈어요. 이규민! 진아와 준이의 일을 입 밖에 꺼내고 말았죠. 회사 앞에서 너 데려간 그 새끼 누구야? 누구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잖아! 어머나. 그리고 이내 도착한 준이. 나 승우 왔어. 어떡하지? 어머 나 준이야. 저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구? 얘 준이? 준이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규민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요. 이 새끼가 양다리 탔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승우 또한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진아도 그럴 때가 얘랑 말했잖아. 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규민을 재빨리 보내버립니다. 이규민이 자꾸 찾아와서 준이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그럼 아까 좋아하니 뭐니? 그 하는 소리지. 뭘 물어야 알아. 어쨌든 준인 고맙다. 다시 집으로 올라온 준이는 진아와 함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돌아가죠. 규민 일은 사실이고 준이는 사실이 아니란 거지? 엄마는 무슨. 준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동생 친구야.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옆에서 계속 기름만 콸콸콸 부어대는 엄마. 네가 잘했어 봐. 규민이가 그런 짓을 했나? 엄마! 놀란 것 같다. 누구랑 싸웠냐? 집으로 돌아온 준이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회사에서도 임원 냄새만 맡다 나온 거 아니야? 갑자기 또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향한 엄마. 아니 그런 얘기가 지금 왜 나와? 당신이 오래도록 높은 자리에 있었어 봐. 진아가 이런 일을 당하나? 감아보면 이 드라마의 최대 빌런은 사실 진아 엄마가 아니었을까?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진아는 황급히 준이에게로 향합니다. 이 시간에 네가 웬일이야? 그런데 마주한 건 준이가 아닌 경선. 내가 없어서 일로 왔거든. 그녀는 그렇게 준이는 만나지도 못하고 준이는 어디 갔나 봐? 모르지. 울어도 대꾸도 안 하고. 다음날 출근해서야 그를 만나게 되죠. 고마웠어. 왜 껴들어서 깽판 쳤냐고 욕할 줄 알았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상했는지 아침부터 잔뜩 삐딱선을 타고 있는 준이. 에이구 단단히 삐졌구만.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화산적 어떻게 된 거야? 해결하라고 보내놨더니 거꾸로 내용 증명에 달아들게 만들어? 가산 매장 점주가 이젠 아예 대놓고 본사에 맞서기 시작한 것. 인생은 일과 사랑이 전부라던데 사랑도 망하고 일까지 망해버리게 생긴 진아. 그녀는 황급히 다시 점주의 집을 찾아갔죠. 그런데 웬일인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던 점주가 문을 열어줍니다. 나도 오죽하면 그렇겠어. 본사라는 데가 혜택은 더 못 줄 망정. 점주도 점점 나빠져가는 재정 상황에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못 살죠. 그래. 아주 끝장을 보세요. 어설프게 액션만 취하다 말면 안 하니만 못하고 면도 안 쓰잖아? 이젠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 그냥 막 나가는 진아. 왜 이렇게 급해 사람이. 이판사판 3세판이 통하기라도 한 걸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래요. 점주도 마음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로 드릴까요? 한편 그 사이 경선의 매장엔 세영이 나타납니다. 근데 무슨 일로? 지나가는 길에 인사차 들렀어요. 점주님이 윤진아 대리님 친구분이시라고. 불려시빙이하여 예비 신우이한테 눈도장 한번 찍어보려는데 서준희 씨 누님도 되시죠? 그때 뒤이어 규민까지 나타났죠. 커피 다음에 하시죠. 집에서도 봤어. 진아가 준이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털어놓으며 경선에게 하소연하는 규민. 동생 친구라고 이씨. 혹시 회사 앞에서 진아 데려간 남자 얘기하는 거야? 진아는 경선의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왔는데요. 근데 쟤도 진짜 답 없더라. 준이랑 너랑 뭐 있는 줄 알아? 경선이 누나 둘이 뭐 있는데요. 너 진짜 미쳤구나. 진아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규민과 단판을 지기로 하고 그와 스파링이라도 뜰 기세로 눈을 부라리기 시작합니다. 너 이렇게 저질이었어? 그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네가 나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어. 집이 잘 살아. 원펀치 컷. 나 절대 포기 안 해. 네가 다시 돌려놓을 거야. 그럼 당분간 회사는 안 나가겠네?
이제 매장으로 출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담당은 강세영이라고. 알아, 누군지. 어제 이규민 쳐들어왔을 때 인사한다고 왔었어? 오늘은 경선이 엄마의 기일. 경선은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진아와 함께 마트를 가는데 그곳에서 만난 준이는 또다시 엄청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왜 또 부었어? 그녀가 또다시 규민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준이. 왜 너 뿔 따고 나서 들어왔다 다시 나간 날 있지? 누가 벨로를 넣어서 나갔더니 진아가 왔더라? 우리 집에? 내가 없으니까 너한테 가 있는 줄 알았대. 둘 사이에는 다시 한번 서먹한 기운이 맴돌았는데요. 윤진아, 이거야 아주 환장을 하는데 아까 오라고 할걸. 누가 들으면 딸이야. 집으로 돌아와 제사를 마치고 남매끼리 오붓한 술 한잔을 즐기는 경선과 준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거 정리? 과거를 정리한다면서 물건들을 내다 버리고 있다는 진아. 다 버려? 쇼를 해라, 쇼를. 준이는 무언가 잠시 생각하다가 부랴부랴 옷을 입고 진아에게로 향했죠. 너 여기 왜 왔어? 우리 집에 왔었다며. 계속해서 규민에게 휘둘리는 진아가 너무 답답하고 화났던 준이는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왜 호구 잡히냐고. 속사포로 쌓였던 감정들을 털어놓는데요. 진짜 웃긴다. 웃지도 않으면서 뭐가 웃기대? 우산 뭐야? 자신이 선물로 줬던 우산을 들고 있는 진아. 과거를 정리하니 뭐니 했다며 싹 다 버린다고. 설마 이것도 버리려고 했던 건가? 저거 그럼 내가 버릴까? 아 이거 왜 버려? 기껏 주워. 어이구 그새 입꼬리 올라가는 거 보소. 우산이 마음에 들었는데. 어휴 눈꼴실에서 못 보겠네. 그들 사이를 맴돌았던 서먹한 기류는 금세 그렇게 또 풀려버리고 그들은 같이 데이트를 즐기러 갑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먹고 그림을 전공했던 준이가 진아의 그림도 그려주네요. 내가 이래? 똑같지. 완전 사진이다 사진.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 게임까지 같이 하는 그들. 따라와. 아휴 부러워 죽겠네. 본사 직원을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염치도 사치예요. 아자아자 화이팅 잘 되자 고고. 근데 갑자기 밝아진 것 같아. 혹시 밖에 와 있는 저 친구 때문이야?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의 염장지르는 애정행각 데이트는 계속됐는데 누나 있잖아. 아쉽게도 뭔가 확실한 그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거 있잖아요. 그 확실한 그 필 빡 오는 거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맞는 듯 아닌 듯. 내 밥 사달라면 사주나. 조금은 답답하면서 간질간질한 그런 감정. 언제 안 사줬냐? 사줄게 배 터지게. 나도 밥 사달라면 누가 좀 사주나? 대리님하고 점주님 궁합이 잘 맞나 봐. 남녀 사이도 타이밍이잖아요. 다음날 오늘부터 정식으로 가산 매장에 출근하게 된 진아는 놀러온 예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확실해질 때까지 간보다간 게임 오버예요. 때마침 저돌적인 헌터가 치고 들어와. 뭔가 신선해. 뻥 뚫려 새로워. 홀랑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녀에게서 타이밍에 관한 연애박사급 연설을 듣게 되죠.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응. 그날 저녁 나 좀 있으면 회식 끝나는데. 준이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또 진아와 만나기로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톡이 와? 나가면서 밥이나 좀 먹자. 나한테 쏠 것도 있잖아. 세영이 진아에게 한턱 쏘라며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나! 결국 진아는 세영과 함께 밖을 나섰는데 회식 가나 봐? 때마침 1차 회식을 마치고 나온 준이네 팀. 근데 준희 씨는 회식이면 이미 식사했겠다. 우리 그 호프집 2차 가는데. 우리 원래 밥 생각은 입만 없었잖아.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그들은 그렇게 합석을 하게 되는데요. 아 나쁜 남자 싫어하시는구나. 일단 서준이 탈락. 준희 씨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오로지 준이에게만 관심이 있는 세영과 그런 세영에게만 관심 있는 승철. 네가 찍어서 성공 못한 적 있냐? 그리고 묘한 관계의 두 사람. 성공률 100%라는 소리네요?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모여 연애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99%? 어? 나머지 1%는 뭐냐? 서준이한테 안 넘어온 유일무이한 여인이 있다는 얘기지. 잠시 흐르는 정적. 준희 씨가 말하는 여자 누군지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막간 타임에 진아는 화장실로 향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서준이한테 넘어가지라니까. 준이가 말한 그 유일무이한 여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이라도 한 듯 근데 자기는 아까부터 왜 그렇게 실실 웃어? 진아는 입꼬리가 하늘로 승천하고 맙니다. 진도 빨리 빼야겠다. 화끈하게. 다시 시작된 그녀에 관한 이야기. 혹시나 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야? 아니요. 나는 있지. 여자 쪽이 없어? 어쨌든 아직은 확실한 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 아직은 그런 거. 덥석. 어우 야.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2018년 방영된 JTBC 드라마인데요. 손예진과 정혜인이라는 제목과 딱 들어맞는 역대급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잔잔한 호수 같은 드라마입니다.
뭔가 자극적이고 화려한 드라마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뭐랄까 깨끗한 순백의 도화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2000년대 초반 클래식 이후 명실상부 대한민국 멜로 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손예진이 그 밀레니얼 시대의 멜로 영화들에서 보여주었던 고전적인 느낌을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느낄 수 있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작품인데요. 다 큰 어른들 연애하면서 꽁냥거리는 거 보고 웃고 있는 내 인생의 레전드 같긴 하지만 무언가 그런 몰캉몰캉한 연애세포를 자극하는 감정에 힐링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밤누나 4화부터 6화까지의 리뷰 영상도 곧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르